영수 씨가 여기서 현숙님하고 불러요. 말실수를 했지. 근데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영숙을 생각하고 있다가 나온 말 같긴 해. 현숙 불렀는데 영숙이 착각하고 그러니까 영자님 영수님 왔어요라고 자기 이름 부른 적. 근데 목소리가 영수 목소리니까 영수라면 나를 부를 거라고 또 영숙 씨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정작 현숙이라는 이름을 불렀어도 자기 이름이라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데이트 직전에 이제 영수님이 영자님을 부르러 왔는데 나를 불렀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진짜 이게 세미 못소리인 게 자꾸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야. 근데 물론 이런 세미 못솔 같은 행동들이 영숙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가 되게 이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영수님에게는 약간 이제 어장에 들어와 버린 그런 느낌이지. 더 이상 일단은 킵해놔도 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도 이제 아차 싶고 자기 이름 불렀다고 오해하고 전날 내 이름을 하도 불러서 입에 붙었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영수님은 이불을 굉장히 많이 찾겠네요. 저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스스로가 막 해준다고. 막 내가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로우니까 아 영수는 이랬을 거야. 아 그래 솔로 날아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커졌고 나한테 확인했으니까 그래도 그러면서 뭔가 계속 이 사람에 대한 해명을 하고 막 답을 내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갈 수도 있어. 아 현대사회에서 남자는 큰 육각형이나 작은 육각형이거나 육각형 모양을 유지해야 하는 게 그게 더 유리하다. 그게 더 보편적인 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보편적인 매력을 보일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연애나 어차피 결혼은 한 사람이랑 할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이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내가 어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예리한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식장에서 나가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육각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다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과 이렇게 딱 잘 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굳이 모든 부분을 최고로 갖출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 특출나게 뛰어나면 특화된 매력이 유효타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나로 상대가 꽂혀서 나한테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뭐 육각형을 만들어 두는 게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영숙 인기 많지 않나요, 현재? 현재 인기 많지. 이게 풍욕 속의 빈곤이야. 영자님 나가지만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나갔잖아. 근데 지금 영숙님은 누구랑 나가? 영철 영호랑 나가잖아요. 근데 영숙님은 이미 그 영수님의 느끼나요? 섹시함을 그런 약간 드립들, 재밌는 드립 그리고 이런 잘 관리된 그런 신체 그런 것들에 이미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호나 영철은 영철의 드립은 좀 약간 결을 너무 달리하고 영호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너무 영수와 또 갭이 크니까 영숙 씨는 데이트를 하는 동안 영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겠지. 더 깊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머리로 그냥 이겨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영숙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영숙님도 좋기는 한데 이제 산책도 좀 했고 고기 먹었을 때도 좀 같이 대화를 했고 아침에도 대화를 되게 많이 했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됐으면 차라리 나은데 정작 데이트는 못하고 혼자 나오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내가 같이 안 있어도 다른 사람들 어울리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영자 씨가 사과 얘기를 꺼냅니다. 사과 드셨어요? 누군지 감 보세요. 그거 나거든? 난지를 아냐? 근데 영수 씨는 감이 아예 안 오진 않았을 거야. 머릿속으로는 영자가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소거를 해보면 나오거든. 내가 두 표를 받았고 하나는 영숙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께 소거를 해보다 보면 근데 영자님은 아닐 것 같고 물어보니까 영수를 첫인상 선택했었죠. 그럼 내가 누구 뽑았을 것 같냐? 근데 영식님 뽑았냐? 영식님은 0표인데 주변에 관심 없냐? 그렇네. 셋 중 한 명이네. 그러면 저 상철이랑 광수를 뽑았을 리는 없으니까 영자가 핑크머리를 뽑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고. 근데 영숙님한테 갔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횟집에 도착을 합니다. 되게 떨리네요 라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여기서 제가 리드할게요 이런 것도 데이터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표현들이야. 그래서 좀 리드해 주세요. 술이 맛있다고? 이런 날 취하는데 번데기? 번데기를 잘 안 먹는다고 못 먹어요? 아니면은 못 먹는 거에 가깝다고? 놀이동산 가면 원래 번데기랑 소라는 국룰인데 난 이 말 듣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제가 놀이동산 갈 때는 번데기랑 소라가 국룰이 아닌가?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안 가서 모르는 건가? 약간 그런 꽃놀이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5일장 비슷한 데서 열리는 그런 데서는 번데기랑 소라를 먹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놀이동산 국룰은 추러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콜팝치킨 콜팝치킨 좋아해서 콜팝치킨이나 팝콘 아니 근데 영수씨가 그렇게까지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잖아. 놀이동산과 번데기를 매칭시키는 거는 영수씨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추억이 많구나라고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굳이 따지자면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세대가 다르구나라고. MZ들은 번데기랑 소라를 안 먹는다고? 본인도 MZ인데
결혼한 사람들한테 아줌마 아저씨라고 후려치면서 번데기 얘기하니 좀 그런 아이러니하네요. 굳이 강조하면서 상대가 아예 아니에요, 세대 차이 안 나요라고 약간 그런 거를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 상대한테 이런 거를 자꾸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몇 살 차이까지 만나봤냐? 근데 한 바퀴 12살 차이죠. 잘 안 맞아서 빨리 헤어진 년. 32살에 20살 이거는 잘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이게 똑같이 12살 차이여도 갓 20살인 입장에서 32를 사귀는 거는 이거는 평범한 그러니까 32에 44을 사귈 수는 있거든요. 똑같이 12살 차이여도. 왜냐면 나이가 들었고 아 그래 사람들이 이렇구나 아는데 이제 갓 20살은 대학도 안 다닌 나이야. 이제 거의 실은 고4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30살을 보면 약간 사회에서 성공한 느낌? 어른, 큰 어른? 이런 느낌의 사람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거는 실은 이 관계가 약간 조금 평범하진 않은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지. 아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많이 나는 사람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어. 서로가 막상 만나다 보면 나거든. 사귀다 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그런데 20살은 조금 다르지. 이게 다른 거를 아는 사람이 그래? 응?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럼 그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이상형을 물어봤지 이상적인 배우자는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상적인 배우자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영자 씨는 그럴 수 있거든요. 영자 씨는 그래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아직도 20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영수 씨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살짝 이것만 얘기하는 건 살짝 좀 철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아이 낳고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돼도 흔히 생각하는 아저씨 아줌마가 되기 싫다. 뭐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도 그러길 바란다는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이 들었다는 거. 지금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매력이 좀 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싫을 수도 있겠지. 아, 베컴. 빅토리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 사람들도 아이도 낳고 나이도 좀 있지만 옷도 잘 입고 몸매 관리도 잘해서 그걸로 통해서 부가 창출되니까 저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게 돈 많고 시간이 많고 막 남아돈다 이제 그걸 떠나서 이들은 저게 어떻게 보면 일 그 자체잖아요. 그들은 그런 보여지는 것이 부가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부를 창출하기 위한 그들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물론 지금 영수 씨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영수 씨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멘토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근데 나는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내 삶은 피폐해진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과연 멘토처럼 살고 있는 건가? 그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착각을 해. 저 사람들의 겉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산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달라.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부가 창출돼. 나는 이런 모습으로 부를 잃어가고 있어. 그래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다른 포인트란 말이죠. 아, 애 낳고 살 못 빼는 여자가 싫다. 어쨌든 그런 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컴이 멘토면 베컴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또 팬 관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제 주위에 그런 부부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당연히 베컴 같은 부부가 당연히 주위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일부러 되는 거 아니다.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가 좋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 라는 차원도 있고 나는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에게 이성적 매력을 못 느낀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뭔가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오랫동안 만나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이 차이 엄청 크다고 해서 최소 12살 차이까지 생각했는데 뭐 9살 차이는 뭐 문제 없다. 그냥 알아보고 했던 분이 12살 차이까지 난 적이 있었다. 왜 안 됐냐? 세대 차이가 났다. 세대 차이가 안 날 수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 세대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비슷한 또래인데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 말이 좀 안 통하는. 그리고 자꾸 뭐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데 뭐 오빠가 어쩌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조금 답답하죠. 답답하고 재미없지. 지루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느낌.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나오는데 전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는 뭐 LP바를 간 걸까? 뭔가 이제 그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 공간에 가가지고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런 노래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고 이러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 아니야?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디지몬 같은 얘기하면은 세대 차이는 안 되겠다. 그냥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영수님은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라는 말에 아직 안 느껴진다. 아니다. 지금 영자님은 영수님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낀 상황이니까 이제 외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가 맞는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좀 철이 없잖아요. 영숙님이나 영자님이랑 대화를 좀 한 것 같고요. 아 너무 사람 관계를 쉽게 보는데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천하제일 무술대회라 그 동네 리그가 아닌데 지금 경쟁자들도 생각하면서 뭔가 이게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대화를 좀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치고 들으면 어떡하려고. 이게 본인이 지금 절대 경쟁 우위인 상황이 아닌데. 천하제일 영수 마음 먹기 대회가 아니란 말이지. 본인도 지금 경쟁자의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랑 순자님과 대화해보려고 노력할 예정. 그런데 이미 영숙님에게 그렇게 막 어필을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간 약간 저 사람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찍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근데 또 영수라는 인물 자체가 또 매력적인 인물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좋은 시도라고 하는데 뭐 제작진 입장이겠죠. 영수 매력? 직장 좋고 학벌 좋고 몸도 좋고 자기관리도 열심히 하고 자신감 넘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뭔가 조건적으로 따졌을 때 육각이잖아요. 육각만 좀 과한 그런 면이 있죠. 좀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대화하고 나면 정해질 것 같냐. 그렇게 한 명씩 대화하면 이제 한 분이다가 아니라 한 명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너네들 자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약간 이런 느낌. 이제부터 서로 싸워라. 그래서 토너먼트식이라고. 욕심이 많은 거야. 내가 어느 한 꽂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자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이 사람한테 하자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욕심이 많은 거야. 실은 내가 그냥 봐서 꽂힌 사람 그래 멋있다 이 사람 매력있다 하고 가서 그냥 선택을 믿고 그냥 가가지고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가는 게 실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그렇잖아. 이 사람이 하자가 있다. 그래 이 사람 서로 알아보다 하자 있구나. 탈락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 우승. 그러면 이 사람은 우승했고 이 우승한 모습을 유지해야 돼. 너에게 우승을 줬으니 이제는 관리를 잘하면서 우승을 유지해라. 안 그러면 이거 우승 트로피 반납이야. 우승의 트로피는 뭐예요? 영수. 이게 뭐 해야 돼? 이렇게 오스카 트로피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돌아야지. 영수 씨가 이게 자신감이 있고 또 자기 관리를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한 말이긴 하죠. 제가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한 분씩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택일까지 갈 예정. 이게 영수가 신중하고 욕심이 많은 두 가지가 겹쳤고 내가 또 자신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감정을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인터랙션을 하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못하고 있어. 특히나 영숙님은 지금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영식님의 데이트. 그래서 데이트 식당에다가 전화까지 하고 촬영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겼다는 거는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지. 영수가 영숙한테는 이미 흥미를 상실한 듯. 그러면 너무 그러면 실망스럽지. 이렇게 관계를 오래 이어가려면 실은 그 사람한테 흥미가 벌써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작가님 제가 일단 식당 2군데 정도 찾아놨고 안 될 걸 대비해서 데뷔군을 준비해놨는데 약간 그런 거 해줘도 되겠다. 여기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 데이트 코스 짜주기. 여기서도 내 추천을 받네. 추천 받아서 갔구나. 미리 알아둔 맛집 리스트를 이제 다 공유를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영식 씨의 준비성을 다들 이제 칭찬을 하고요. 근데 영식은 그치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타일이야. 뭔가 자유롭지 않거든. 그리고 영식 씨의 성격 자체는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조금 긴장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성격 자체는 호불호가 갈리는 외모를 떠나서 저거는 굉장히 매너 있고 준비성 철저한 사람인데 저거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일단 순자님에게 가자고 하고 본인이 열심히 찾아놓은 것 경쟁자인 다른 출연자에게 서슴없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찾았어도 공유하는 게 아무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난 거기에 애초에 노력을 들이질 않으니까 나한테 있어도 주는 게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이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또 꼼꼼히 찾았을 때는 내가 열심히 찾은 거니까 그만큼의 내가 노력을 들였으니까 남한테 나누는 것이 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겠다. 그러네. 저런 걸 꼼꼼하게 찾고 자기의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한 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눔이 공존했다는 거. 어쨌건 이게 영식님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자체는 굉장히 점수를 줄 만한 포인트지. 비가 여기도 엄청 오고 순자를 기다리는 사이에 신발 정리를 하는 영식.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강요를 안 해도 뭔가 저런 생활 양식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이렇게 다 정리돼 있는 거라면 내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던하거나 나도 같이 꼼꼼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가 좀 무던하게 나는 생활을 양식을 유지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니면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계속 경직하고 긴장해. 이 사람이 또 자꾸 뭔가를 하나? 그래서 자꾸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영식님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런 행동과 성격을 영철님이 갖고 있다고 대입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날카로운 거네요. 신발 정리도 무의식적인 습관이죠.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대충 정리하는 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아. 그렇게 우산을 쓰고 가고 같이 쓰고 가야죠. 비도 오니 막걸리 한 잔. 좋겠네요. 오면 막걸리 느낌으로 여기 가기.
막걸리에 두릅전 정말 훌륭한데 틀어진 것 자체를 좀 못 보는 성격인데 그게 뭐 내 배우자나 그런 사람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는 또 여유롭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또 세심하고 그렇게 되기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뭐 영식님은 공존할 수도 있겠죠. 혼자님은 그러면 첫인상 선택 누구 하셨어요? 영식이 슬쩍 마음이 상해 있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 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첫인상 선택은 상철님이랑 영식님이랑 엄청 고민하다가 벌써 좀 혀가 길어지죠? 나를 고민했다는 거는 지금 방금 막 지어낸 거 아니냐. 순자 씨는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첫인상이 너무 영식 씨한테 몰릴까봐 영식 씨가 이제 넘어가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나 선택해주길 바랬는데 나만 사고 못 먹었다. 근데 이제 첫인상은 첫인상인 분 하면서 둘이는 먹으러 옵니다. 여기도 과메기가 있네요.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식 이런 주전자잖아, 막걸리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식 씨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받은 부분이 이 포인트야, 실은. 전 뭔가 오이가 먹고 싶었어요 하면서 오이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오이를 이빠이 달라고 그래. 이빠이라는 말 자체는 뭐 이거 가지고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미 먹고 있는 걸 다 먹지도 않았고 이거가 좋고 이걸로 충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시켰다는 거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처음에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좋은 안주들 못 먹고 이 오이를 일단 다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좀 잘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순자 씨는 조금 영식 씨의 이런 것이 조금 과하다라고 느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반창고도 그렇고 관찰력도 좋고 계획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조금 숨막히게만 다가오지 않으면 안 싫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맛집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알았는데 그런 준비성으로 시작해서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되게 컸다. 대포권 씨가 저분이 특별하다면서 이런 남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값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셨죠. 여자친구랑 잘 안 싸우냐? 근데 나는 안 싸우는 스타일이었다. 어느 정도 싸울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싸우지만 웬만하면 좀 평화주의자. 굳이 따지면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서 영식 씨에게 조금 쏴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그쵸? 저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순자 씨가 너무 예민한 사람은 힘듦. 지금 영식 씨가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처음 봤을 때 영식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좀 과한가? 라는 생각이 이 말을 슬쩍 던지는 거죠. 근데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섬세하다 보면 그게 예민함으로 변하더라고요. 지금 과거에 영식같이 이렇게 섬세한데 예민했던 사람에 대한 뭔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님은 이런 다정함이나 이런 섬세함이 예민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순자 씨 같이는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순자 씨는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영식 뜨끔이라고 묘하게 한 끗 차이인데 묘하게 영식님인데 이게 내 얘기야? 그래서 1부터 10까지 뭔가 딱 만들어진 걸 좋아하긴 한다. 옛날에는 나의 기준에 맞으니까 남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걸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거를 적용하는 걸 또 극복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극복됐는지는 좀 봐야겠죠. 내 성향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섬세와 예민은 종이 한 장 차이. 섬세는 내 감각의 차원이고 예민은 내 감정의 차원에 좀 엮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내가 좀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구나라고 좀 시야가 넓어졌다면 그런 섬세함을 조금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선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근데 순자 씨는 여기서도 지금 조금 주의보가 내렸어. 저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더 길러야죠. 근데 다람쥐상을 좋아한다는 거는 약간 순자 씨가 마음에 들어서 더 순자 씨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다람쥐상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인터뷰에서 다람쥐상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 그러면서 좋아하는 뮤지션을 물어봅니다. 혼내 모르는 분들이죠. 뮤지션의 내한 공연 이렇게 각각 다 한 자리씩 예약해놨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죠. 아니 혼내 노래를 좋아하면 섬세한 남자는 아닌데 그 노래 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데 이제 매주 예약을 해놨다는 게 그래서 레인이를 좋아한다고 하고 좋아하는 음악 취향도 통하고 이때 혼내 이야기하면서 영식이 하이파이브 하려고 했는데 씹혔음. 순자 씨가 살짝 지금 영식에 대해서 좀 과한가?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레이는 피가 인생을 막 산다고 계획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스타일인이 다른 것뿐이죠. 그렇지. 직감을 무시할 순 없을까요? 첫인상 때 느껴졌던 이 사람이 왠지 나랑 안 맞네 라는 감이 느꼈을 때 그대로 흘러가는 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진짜 감이 맞는 건지 부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보를 자꾸 더 수집하게 되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첫인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게 좋은데, 근데 첫인상이 상대적으로 좀 맞기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떤 첫인상은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속성으로 내가 느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과하면 편견인데, 아니 어느 정도 근거가 내가 이성적으로 분석은 못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감각이 있거든. 그게 자연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도와줘요. 자연에서 저거는 왠지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이런 직감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머릿속에 넣어둘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감정의 영역에 그런 정보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거기에 또 내가 어떤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직감에 의존하게 되면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죠. 영식은 어쨌건 되게 즐거웠어요. 비슷했던 점들을 발견했고 만족스러웠다. 근데 순자는 10점 만점에 7점. 순자 씨처럼 리액션 좋고 이렇게 막 좀 말할 때 살짝 오버하는 느낌 있는 사람이 7점을 줬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호했는데 기대 이상은 아니었다.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다.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알아갈 걸 남겨뒀다는 단지 그걸까? 근데 순자 씨가 굳이 이렇게 7점을 얘기해갖고 3점은 더 대화해 봐야겠다. 아직은 영식 씨와 더 대화해 보고 하지만 지금 의심되는 가설들이 머리에 올라왔다.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만남이니까 저렇게 표현은 하지만 좀 과한 면이 있고 좀 예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경계경보가 살짝 발령되긴 했어. 그래서 가치관 같은 게 이제 나랑 맞는지. 가치관은 뭐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라는 게 지금 걱정되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아직 큰 재미는 못 느꼈다. 예민한 여부를 알아봐야겠다. 그 뜻이지, 그 뜻. 탐색전이다. 아직 확 마음이 열리진 않았다. 그리고 현숙 씨와 상철 씨 두 사람은 댄스 동아리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도 춤을 출 정도로. 그래서 두 사람은 확실히 조금 썸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솔로날에서는 방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신나서 막 춤추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면 서로 뭐 독담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우산을 씌워주려고 오는, 이런 거는 상철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 같아. 그리고 물회, 좋죠. 물회 좋지. 현숙은 이제 영혼은 아웃인가? 아직은 모르지.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딱 장갑 끼고 생선 발라주더라고. 그걸 뭐 계속 하진 않을 수 있어도 생선을 제대로 발라본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려주고, 또 여기서 또 생선을 손으로 그냥 바르고, 보기 좋았어요. 현숙 상철과 묘하게 결이 비슷해요. 잘 어울리는데 누나들이 게다가 친밀하다니, 제가 현숙이라면 그 부분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싶어요. 누나들이 맨날 찾아오고 이러면 좀 싫긴 하겠다. 결혼한 상태인데. 이 삶 하나씩 먹으면서 여기서 상철님이 안 먹어본 거 티가 나. 입맛이 이렇게 소년 입맛일 가능성이 높아. 맛이 없어. 안 먹어봤어. 쓰구나. 그래서 현숙님도 배려심이 많아. 배려도 많고 눈치도 빨라. 그리고 상철님이 초딩 입맛인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뭐 확신하는 건 아니고, 두 사람 텐션이 좋죠. 서로가 편안하게 하는 데이트는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다른 매력을 떠나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죠. 현숙님 배려심도 많고 눈치도 빠른데 아직 솔로인 이유? 지금까지는 자기 삶이 바빴을 거고, 30까지는. 근데 또 30이 넘어서 소개팅 시장에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서 소개팅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그리고 전에 인터뷰를 한 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출산이나 그 결혼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서 헤어졌다고 했으니까, 35 이러면은 뭐 여기서도 지금 출연자 중에서 나이가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이게 30에 누군가 만나가지고 결혼 얘기하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헤어지고 하면은 금방 또 나이가 들어버리더라고요. 전에까지 왜 솔로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상철 씨는 요리하는 걸 또 좋아한대요. 그리고 요리하는 남자를 또 칭찬하고 본인이 잘 못해서. 콩국수 먹을 때 어제 이것도 투표했었어. 콩국수 먹을 때 설탕파 소금파 했는데 여기서는 설탕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딩 입맛이잖아 지금 상철 씨가. 그리고 현숙 씨도 뭐 요리를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설탕인 게 또 그래서 설탕인 것 같긴 해. 어제 투표했을 때는 소금이 한 70%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 제대하고 나서 군대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고 찾았다. 조금 철이 늦게 든 사람이지. 누나들, 그리고 좀 약간 늦둥이기도 하고, 항상 좀 누나들이 엄마처럼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띠동갑이고 이러면 연기자로서의 삶도 꿈꿨어. 그러다가 경영도 복수 전공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머니가 아픈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선택한 직업이 지금 광고회사.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한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복수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올 A뿔 받으라고. 근데 받았어. 그러니까 상철 씨가 외유 내강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남한테는 좀 부드럽게 대하지만 스스로에게 엄격한. 그러면 가족이 됐을 때는 그런 엄격함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해줘야겠지.
그래서 연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여러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에 또 만족하고 있고 말도 잘하더라고. 여러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똑같은 행복감이 왔다. 이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개팅 자리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서로가 애프터를 할 것 같죠. 이 정도면 무조건 서로가 애프터를 하지.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근데 성향이 되게 나랑 비슷한 것 같다. 무슨 성향? 직업적으로도 클라이언트, 그리고 댄스, 그리고 동갑, 나이. 혹시 형제도 같은가? 하고 물어봤어. 두둥. 누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3명이죠. 누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괜히 이렇게 여자 형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상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런 거는 실은 여기선 장난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살짝 캥길 때 이런 반응이 나오죠. 내가 어떤 진실을 말하기가 좀 두려울 때 어떤 질문을 던진다거나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그렇지?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런 걸 자꾸 던져버리는, 아니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왜 내가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스타일은 보통 누나가 없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숨기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누나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남자 형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조카도 있냐? 조카 많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까지 막내 조카, 실은 이제 누나가 3명이고 깜짝 놀라죠. 누나 있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누나들이랑 되게 친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친하다고. 아니 그냥 있다고 하고 그냥 나이 좀 있어요 라고 하고 끝내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통화하다 갑자기 사랑한다 라고. 그래서 누나 사랑해 이랬더니 처음에 엄청 당황했다. 이런 걸 보면 막 그렇게 살갑고 막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 평범한 누나 동생들. 근데 굳이 이런 말을 구해가지고 어머니가 아프고 이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좀 넘어갔어. 지금 너무 업됐어 지금.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현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철 씨와의 데이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기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상철 씨를 끊어내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의사라는 직업을 또 배제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호님하고 만나는 봐야겠지. 누나랑 나이 차이까지. 첫째 누나가 똑같은 용띠. 그래서 둘째 누나가 저랑 9살 차이다. 근데 누나들이 이렇게 많으면 좀 부담될 수는 있지. 그리고 누나들이 많은 친구들이 연애를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그렇진 않은데 약간 여성에 대한 환상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막 연애를 막 꼭 해야 되는 거를 잘 늦게 배우는 것 같아. 형제 많으면 좋지라고. 행복해 보이는 게 춤출 때 담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어쨌건 두 사람은 재밌는 데이트를 했죠. 재밌는 데이트는 좋죠. 이 사람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현숙 씨는 이게 만약 그냥 소개팅이었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데이트, 오랜만에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애프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제 상철님도 현숙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어쨌든 건강하다는 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애프터로 가서 두 사람이 잘 연결되는 거는 상철이 가지는 그런 또 이면도 이 사람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면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관계가 이제 길어지겠지.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 상철이 이제 재밌기만 한 사람은 실속이 없고 결국 잘생긴 사람이 다 챙겨간다는 데프콘 말,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죠. 현숙 씨의 긍정적인 면이 좋았고, 웃음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사람, 눈가에 주름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뭘 말하든지 알겠죠. 이 사람이 웃으려고, 남들을 위해서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재밌었고 비슷한 점도 많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금사빠가 안 돼서 원래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마음이 갔다. 그리고 이제 다대일 데이트,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부분이지. 현숙님 얘기가 나오는데 연상이나 걸린다. 영우가 제일 마음에 가는 사람은 현숙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지금 영호가 현숙님에 대해서 매력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좀 걸려 라고 하면 이 걸리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거든. 왜냐면 나이가 뭐 젊어질 수 없잖아. 이거는 만나다가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숫자로서 계속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이런 게 걸리면 그냥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낫고, 시작하지 않는 게 현숙님 입장에서도 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사랑에 빠질 것 같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편안함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그 설레는 마음 자체는 주는데 숫자는 안 바뀌다 보니까 지금 영호님이 시작하지 않는 게 낫고, 현숙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철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호를 너무 좋아해. 그렇다고 해도 영호의 마음을 막 흔들어가지고 사랑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면 상대가 적극적이지 않을 뿐더러 저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하였으면 선택했을 것 같다. 그렇게 영철과 영호,
그렇게 2대1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몇 화쯤인가요? 물어봐요. 영철이 분석을 합니다. 보통 2화 자기소개. 저희는 3화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왜? 재밌으니까. 2대1은 재밌으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예고로 넘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밥을 먹고 여기서도 술술 폴폴 풍기는 모쏠의 향기.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 이게 세미 모쏠 리그라는 걸. 그 다음에 옥순의 뭔가 4차원적인 매력이 또 다음 주에는 드러난다고 하는데 봐야죠. 그래서 옥순님의 이런 똑똑똑 튀는 매력에 광수 씨는 홀랑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옥순 씨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거 목소리 기수의 특징인가? 노래 많이 부르는 거? 광수 옥순 케미를 다음 주에 좀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 영철과 옥순 케미도 좀 보고 싶었는데 광수 씨는 뭐 옥순 씨에게 이제 뭐 완전히 꽂혔을 거고. 근데 옥순 씨가 도대체 왜 울었을까요? 이거는 진짜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그거는 어떤 힌트가 없어가지고. 가다지다.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자료 화면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